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10년 동안 벌어질 아파트 시장의 붕괴에 대해서 1부, 2부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최근에 그렇게 여러분이 너도 나도 달겨들던 이제 반도체가 내리꽂으니까 이제 아무도 반도체 이야기 안 하죠. 지금 반도체 관련주 사라 그러면 두들겨 맞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만 해도 한 대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반도체, 아파트 이 두 개만 있으면은 내 노후는 문제가 없다 라는 태도였죠. 근데 반도체가 내리꽂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다시는 주식하지 않을 테니 제발 원금만 돌려달라 라는 사람들이 한 트럭입니다. 한 트럭.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만든 누구를 잡아 넣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잘 되면 투자고 잘못되면은 누군가를 잡아 족쳐야 된다로 결론이 나니까 이게 카지노 가서 돈 따면은 되는데 돈 잃으면은 사장 나와라. 이런 모드니까 아직은 대한민국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성숙하지 않은 투자 문화라는 거 요번에 아주 제대로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 내리꽂고 끝났고 이제는 주식의 주자도 꺼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주식하고 이 아파트 이 두 개는 사실상 똑같은 투자 상품이고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수동적인 자산 오직 타이밍에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인 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 내리꽂는 걸 봤으니까는 아파트가 내리꽂으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내리꽂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이 되죠. 왜? 인구 통계가 보여주니까. 반도체 주식은 우리가 앞으로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많아야 하고 공급이 많으면은 바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잘 될 거라는 논리로 우리가 그냥 복잡한 차트 같은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반도체에 들어간 거죠. 근데 내리꽂으니까 원금만 돌려달라. 살려만 주세요. 이러면서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인구 통계로 이미 절단 난다고 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뭐 지방 빼고 비수도권 빼고 그래 수도권 그리고 서울 중심 그리고 강남 여기는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절대 불패다.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라고 항상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지까지 다 맞았습니다. 왜 다 맞을 수 있었느냐. 인구가 우상향하고 소득이 늘고 수요가 느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죠. 인구가 늘어납니까? 아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게 줄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소득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커 보이지만 양극화로 인해서 잘 버는 사람만 많이 벌고 중산층은 그냥 다 아래로 내려가서 대부분은 아파트 못 사죠. 그러면은 공급이 늘었냐? 공급은 늘지가 않았는데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고 그 공급에 의해서 여러분의 아파트값, 여러분의 집값은 자동으로 우하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은 설마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안, 서울 안, 강남 안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폭락해서 공실이 되는 아파트가 남아도는 상황이 올까? 설마 라고 말하지만 그 바로 설마가 사람을 잡죠. 그러면 우리가 인구 구조를 좀 알아야 하는데 인구 구조를 보면은 1960년 전으로 태어난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있고 그리고 1970년 전으로 태어난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거의 뭐 1,500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노령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 세대로 편입을 해주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딘가를 갑니다. 죽는 거는 맨 끝단이고 그 사이에도 어딘가를 자꾸 가면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집들이 공급이 돼요. 빈집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빈집들이 나와도 이공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간당간당하니까 패스. 3040이 그 아파트를 받아줄 수 있는 자산이 있느냐.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집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사줄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림의 떡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내려와야겠죠. 누구에 맞춰서 3040이 투자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격이 내려와야지만이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온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꼬까닥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전 과정이 있어요.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화장터, 납골당 이런 딱 시퀀스가 딱 있는데 제가 이 시퀀스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과정이 10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후 주택들이 공급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느냐? 첫 번째, 사별로 인해서 84 타입의 아파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구가 생길 거고, 그리고 요양원 등에 입소를 해서 그 아파트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 입소한 가족의 요양비, 요양병원비, 간병비를 대기 위해서 그냥 아파트를 깔고 있을 수는 없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갈아타거나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메꿔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당연히 사망을 하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이 마지막 새끼손가락, 이 마지막이 가장 크리티컬해요. 아까 반도체 주식 이야기했죠. 내리꽂으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 내리꽂으니까 다 도망가고 주식의 주자라도 이야기하면은 그냥 한 대 때릴 기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식과 아파트 같은 수동적이고 대체가 가능한 붕어빵 자산들은 이탈이 감지가 되면은 다 도망갑니다. 아파트 한 단지에 100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100세대가 빈집이 나오는 순간 다 아파트를 던진다는 거죠. 내가 먼저 팔고 나가야지. 내가 팔면은 그 가격 밑으로 계속 더 싸게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팔고 나가겠다고 너도 나도 집을 던지는 상황이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 빈집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우하향하게 돼 있어요. 왜 우하향을 하냐면은 아파트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되고 특히 빈집이 나오는 순간, 공실이 생기는 순간 아파트의 매매가는 우하향으로 내리꽂는다.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부동산 갔더니 매물이 100개씩 나와 있어. 매물 접수하려니까는 종이 하나 던져주고 적어놓고 가라 그래. 그 정도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만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요양원 가거나 죽거나 사별하거나 돈이 필요해서 팔기 시작하면은 도미노죠, 도미노. 주식에서 다 도망가듯이 아파트에서도 다 도망간다. 먼저 나가는 사람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게 시장의 무시무시한 원리입니다. 내리막에서는 먼저 나가는 놈이 승자야. 그리고 이제는 1인 가구가 대세라는 것은 뉴스에도 항상 나옵니다. 나오고 앞으로 늘어나서 대한민국의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이 1인 가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1인 가구가 84 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그거 깔고 앉아 있으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는 다시 이제 시장의 매물로 다시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지금 베이비 부머 은퇴하는 매물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1인 가구한테 적합하지 않은 84 타입 아파트 매물들은 시장에 남아돌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완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 1인 가구 위주로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금 4인 가구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는 나중에는 수요자한테 맞지 않은 형태의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크면 좋은 거 아니냐? 집이 크면 좋은데 큰 집이 많이 남아 돌면은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니까 가격이 내리꽂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처럼 아파트를 좋은 금액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지금, 어차피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설거지고 지금 나오는 사람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차라리 주택을 엑시트를 하고 그 돈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월세로 사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성장하는 시대에서 월세가 가장 안 좋은 주거 형태고 그 다음 전세, 그 다음 자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가올 10년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이 주거 형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자가 소유고, 그리고 전세고, 월세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월세는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안에 숨어 있는 많은 기회비용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안다 그러면은 월세가 정말로 싸게 먹히는 가장 좋은 주거 형태라는 거. 월세를 살면 주택의 감가상각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유동성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죠. 특히 이번에 반도체 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불장되기 전에 바로 앞에 아파트 산 사람들은 계약 깨고 싶다. 지금 중도금 들어가서 엎지를 못하는데 중도금만 아니면은 지금 대액 상환 해버리고 남은 돈 가지고 지금 반도체 주식 사고 싶다. 내가 아파트를 샀더니 주식이 몇 배가 올랐더라. 그러면서 배합하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월세 살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좋은 장이 있을 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기회비용이 이럴 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아파트에다가 돈을 다 넣고 깔고 앉아있으면 나는 무슨 돈으로 투자하냐. 그래서 오히려 월세를 사는 걸 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월세는 나가는 돈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기회비용에 대한 작은 지불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볼 만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재건축 글쎄 이게 되려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제가 보기에도 아파트 재건축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기존의 원주민들 요양원 가시고 빈집 나오고 돈 없고 사업성 떨어지고 그리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정말 사업성 나오는 프리미엄이 있는 몇 군데 빼고는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라는 자산이 재건축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다? 이거는 감가상각되는 자산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이는 시점이 이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도 아파트를 투자하면은 주거하고 투자도 해결하고 그리고 아파트가 30년 돼서 썩으면은 재건축돼 갖고 또 새 아파트로 헌집 주고 세집까지 받으니까는 이거는 계속해서 죽었다 살았다 영생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재건축이 아예 안 된다라는 방점을 찍어버리면 이것은 바로 감가상각되는 자산, 즉 소모품이라는 겁니다. 수명이 끝나면은 썩으면 썩은 대로 그냥 끌어안고 사용 금지 판정받을 때까지 쓰다가 결론에는 그 끝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나라에서 새로 지어주거나 사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사용 못하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아파트라는 자산이 30년 뒤에는 재건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는 아파트에다가 입지라는 개념을 대입해서 좋은 아파트는 최고의 투자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슬럼화되고 민도는 떨어지고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요양원 가고 돌아가시고 하면서 빈집들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영화에서 보던 노숙자나 거리의 불황자들이 빈집들에 이제 들어오면서 주거 환경이 최악으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에요. 토지는 내가 지분으로 갖고 있고 내 집의 천장, 바닥, 옆에 양쪽 옆은 뭐다? 윗집, 아랫집, 옆집하고 공유하는 거죠. 나는 그 한 칸의 주인이지 거기에 전체의 주인이 아니죠. 그 말인즉슨 그 아파트 단지가 전체가 재건축이 안 돼서 슬럼화돼 가면서 쓰레기 아파트가 돼가도 나는 그 쓰레기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구조다. 내가 아무리 거기서 목소리를 외친다고 해도 그 전체를 바꿀 힘이 나에게는 없죠. 차라리 내가 단독주택에 산다 그러면 집이 낡으면은 집 허물고 새로 지으면 됩니다. 나 혼자는 그게 가능해. 단독주택은 땅과 집이 모두 내 소유니까 내 땅 안에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땅에 들어오는 누군가에게 나가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동주택에 사는 순간 여러분은 그 공동체의 한 명일 뿐이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큰 배에 나는 한 명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베이비 부머가 점점 요양원으로 가고 그리고 또 사망하고 또 사별하고 그리고 또 1인 가구들이 필요 없어갖고 나오는 그 수많은 매물들이 앞으로 계속 쌓일 겁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내 썩은 아파트를 받아줄 뒷세대가 있느냐, 뒷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소득 구조가 있는가, 그래서 내 아파트를 받아줄 소득이 나오는가, 그리고 내 아파트를 받아줄 세대가 내가 태어난 세대보다 인구수가 많느냐, 그거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인구수가 적고 소득이 적다. 근데 우리는 인구수도 많고 소득도 많았다. 그러면 내 뒷세대가 받아줄 구조가 안 나오면은 나는 그냥 끌어안고 죽어야 한다. 그게 현재 아파트의 미래인 겁니다. 뒤에서 받아줄 구조가 안 나오는데 나는 지금 아파트가 최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 앞의 상황을 보고 투자를 들어가거나 투자해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제 분석을 들어보신 분은 그러면 지금은 나와야 할 때 아니냐. 앞으로 인구 구조상 그리고 소득 구조상 내 뒤에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먼저 나오는 사람이 가장 비싼 가격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차, 2차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다 보니까는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한 해에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으니까 거의 인구가 1,500만 정도. 그 정도 인구 분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죽거나 요양원 가거나 사별하거나 이러면서 쏟아내는 자연 발생하는 매물의 공급을 과연 그 뒤에 있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젊은 혹은 그 앞세대 소득이 거의 없는 그 세대들이 내 아파트를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봐도 이거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설마 그러겠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아파트 우상향이었고 아파트는 항상 불패였고 아파트는 항상 안전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너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 말을 지금 제가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분석은 이르니까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데 이 유튜브에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요쯤에 있을 거예요. 요쯤에 보시면은 별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이 유튜브에 제미나이라는 AI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이 열려요. 그 창에다가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앞으로 펼쳐질 10년의 그 인구 구조와 얼마나 합치가 되고 이 사람이 말하는 현실로 될 확률이 몇 %나 되는지 알려달라라고 한번 넣어보시면은 뭔가 짠 하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는 순간 어쩌면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디스토피아거든. 그러니까 내 말만 듣지 마시고, 나 이거는 내 분석이니까 내 분석을 요 밑에 있는 AI한테 물어보면은 AI가 객관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시면은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이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인구 지금 출산이 지금 1명이다 1명. 그래갖고 뉴스에 막 나와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미래에 인구가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2000년대 초반에 뉴스에 나왔지만은 우리는 그때 그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죠. 돈 벌면 최고가 되는, 돈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애기들이 몇 명 태어나는지는 우리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20년 전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년이 지나니까 그 현실을 막다트렸죠. 저출산 고령화로 과거 20년 전에 이미 태어나는 친구들의 수가 줄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하는데 그 애들조차도 더 수가 줄어버리는. 근데도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사망하면은 아래에서는 인구가 없고 위에서는 인구가 사망해서 전체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뉴스에서 말을 해줘도 전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당장 나한테 불이익이 있어야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자산을 깔고 앉아있고 자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파트를 수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다. 그래서 내 아파트의 가격이, 매물이 급증해서 내 아파트의 가격이 우하향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현실을 통계로 20년 전에도 보여줬고 지금 또 뉴스에서 보여주지만은 믿으려고 하지 않죠. 이거는 인구 통계는 너무나도 정확한 거여서 이걸로 인한 미래에 대한 예측과 판단은 미스가 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파트는 우상향한다. 아파트는 절대 안전하다. 아파트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 라는 과거의 프레임으로 아직도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투자는 들어가면 나와야 하고 나올라 그러면 내 뒤에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만 체크해도 이 문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주제예요. 뒤에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는 순간 내가 바로 설거지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가장 비싸게 사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아파트에 투자하지 말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 망한다, 안 좋다, 이렇게 난장 까놓고 그냥 나는 몰라라 하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저는. 2부에서 솔루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어서 보세요. 네.